사건은 2019년 여름 한 여학생이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부터 SNS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SNS 대문 사진도 제 사진이고 계정 이름도 제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SNS를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글을 올리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칭 계정에 올려요. 너무 끔찍한 건 그 계정에 제 알몸 합성 사진까지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오늘은 일단 가명으로 혜진이라고 부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혜진 학생을 사칭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SNS입니다. 우리 팀 공연한 거 찾아서 합성해 주셨어. 다른 친구들이 알면 나한테 배신감 느끼려나? 어머, 뭐예요? 지금 검정색으로 처리된 게 이게 칠해 놓으셨구나, 화면상. 이 혜진 학생이 실제로 운영하는 SNS 인척을 하면서 여기에 혜진 학생의 동아리 친구들의 알몸 합성까지. 정말 이 사진까지 올리는 거죠. 아이디도 참 정말 뭐? 어떻게 저렇게 진짜 너무 화딱지 날 것 같은데 닉네임부터가 너무 더럽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닉네임부터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을 만큼 끔찍한데요. 누가 자기 계정을 저런 이름으로 만들겠어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 피해 학생을 사칭한 그렇죠. 계정이라는 거네요. 네네. 사칭범이 누군지 그 목적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 피해 학생의 계정은 친구 몇 개 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계정이었어요. 그러니까 SNS도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만 내 거를 봐 해서 그 친구들만 공개하게 하는 그 계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 SNS 올리자마자 똑같이 딴 데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올려둔 친구가 범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피해 학생 그 SNS에 친구가 2,000명이에요. 2,000명 한 명 하면 다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 시간 걸린 만큼 그 이제 피해도 커지니까. 그래서 자신은 절대 찾지 못할 거란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이 사칭범이 갑자기 해커 행세를 하며 글을 올립니다. 이 계정은 원래 진짜 혜진 학생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계정이 맞는데 자기가 해킹했다. 그래서 혜진 학생이 비밀을 다 알게 됐으니 궁금한 사람은 따로 메시지를 달라. 이런 글을 올립니다. 혜진 학생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이거는 진짜 혜진이가 만든 거고 이거 혜진이가 지 혼자 자작극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거네요, 친구들한테. 이게 다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야,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 학생과 아는 사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혜진 학생의 SNS를 해킹한 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체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나체 사진이요? 미쳤나 봐. 당연히 그 나체 사진은 그 피해 학생 사진은 아니고 그 학생의 SNS에 있던 그런 사진이 저장돼 있단 뭐 그런 얘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게 그 여학생이다 하면서 사진을 이제 막 퍼뜨려요. 그래서 이제 박수범 형사님이 이 사칭 계정 운영자를 찾으려고 국제 공조 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SNS 자체가 해외 그렇죠, 그렇죠. 사이트니까. 예. 회신을 기다리던 중이죠. 갑자기 피해 여성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흥신소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내가 흥신소 직원인데 그 피해 학생 신상을 다 알고 있다. 누군가가 학생에게 안 좋은 의뢰를 했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예. 흥신소 직원이 원래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나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의뢰를 받았다. 그래서 혹시나 너가 정말 이래 의뢰하는 그 본인이 맞냐 확인 차원으로 이게 먼저 텔레그램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는 7초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피해 학생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흥신소라는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고도 본인이 정확하게 정말 흥신소가 맞는지 예. 어떤 사람인지는 신상이 전혀 노출되지가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무섭다. 그런 게 있어? 뭔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며칠 후 여학생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여학생의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뭐야.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려고 이제 집에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어머, 자기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도로 맞은편에서 자기를 사진 찍은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어머. 사진을? 그리고 이제 그 찍힌 사진이 나중에 이제 피해 학생한테 텔레그램에 전송이 된 거예요. 어머 너무 무서워. 그럼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를 본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 학생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피해 학생 주거지에 관한 경찰서에다가 공조 요청해가지고 일단 신변보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 스마트워치 누르면 뭐 경찰관들 금방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심을 시키고 일단 이제 가족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학교 등교할 때 같이 동행을 하고 동행해야지. 그때 상황이 조금 심각했었어요. 정말 그렇겠어요. 심각했죠. 예. 국제공조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 얼굴책, 뭐 트윗땡, 혹은 뭐 텔레그램 아까 말한 거 이게 다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국제공조가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려움이 있는 거지 또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신을 이제 빨리 줄까 수사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할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합성물에 대해서 합성물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명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니까 이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 이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 SNS 기업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처벌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도 그 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군요. 예, 그 나라 자체는 죄가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죄명을 다시 고민한 겁니다.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합성물에 대해서 아동 음란물로 이렇게 저희가 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외로 영장을 보낼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법까지 또 다 고려를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법도 잘 알고 이 영장 청구를 잘해서 잘 받아내는 형사 이런 형사들이 참 유능한 형사들이죠. 그래서 뭐 회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왔나요? 예, 회신이 왔는데 그 SNS 가입자 정보는 안 오고 그 계정에 접속했던 IP만 왔습니다. 근데 IP가 있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단서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IP도 추적하고 역 IP도 해가지고 대상자 2명을 특정했는데 한 분은 중년의 여성분 그리고 한 명은 19살 남자 2명이 그 IP로 접속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둘 관계는 모자 관계예요.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 박수범 형사님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네네네네. 예. 그 집안에 이제 일단 컴퓨터를 확인을 했죠. 네.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약간 잘못 찍고 가신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네. 아들한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갤러리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 지인 능욕방이라는 데가 있었고 지인 능욕방에 그 합성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방 이름도 지인 능욕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능방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예, 거기에 합성산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데 텔레그램이 그 어플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제가 대화방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일부 박사방이 있더라고요. 그 박사방이요? 네, 막 그 조주빈이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 영상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박사방이 이게 언론에 그렇게 막 부각되기 전이라서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박사방이 어떤 방인지는 몰랐어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뒤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를 일삼아온 주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얘 검거한 거는 조주빈인 그 나쁜 놈 잡히기 전이었겠네요. 그때가 2019년 11월 달이었으니까 조주빈이 잡히기 4개월 전이죠. 그 남학생이 누구였냐면 그 조주빈의 공범 박사방의 2인자 붓다요 강원이었습니다. 어머, 아 붙다. 예. 어머. 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붓다 강훈이 훈이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압수수색 할 때 제가 휴대폰을 봤는데 강훈하고 이렇게 박사 그 조주빈하고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사가 누구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피해자 합성 사진을 만들어 준 사람이 박사라고 먼저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를 잡아야겠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예, 얼마 전에 뭐 압수수색 했지 않냐. 맞다. 우리가 압수수색 했다 하니까 그놈이 이제 우리가 찾던 그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훈이 저한테서 휴대폰을 압수를 당하고 난 다음 그날 저녁에 PC방 가가지고 텔레그램은 이제 박사랑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한테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빼앗겨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거 강훈 나중에 밝혀진 바에는 일단 역할이 현금 수거책이었었어요. 현금 수거책. 박사방 이용자들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이 소위 이제 박사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이 강훈이었거든요.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뺏겼으니 바로 연락을 그쵸. 했겠죠. 아니 근데 서울청은
그 형사님이 압수수색했던 그 남학생 붓다 강훈인 걸 어떻게 알았다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니까 강훈이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을 조주빈이 믿질 않았어요. 조주빈은 강훈이 지금 내 돈을 갖고 튀려고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복으로 강훈의 신분증을 텔레그램 방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랬구나. 박사방에 잠입해 있던 서울청 수사관이 그걸 본 거죠. 공부도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전교 임원도 했고요. 아, 똑똑한 애구나.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배운 거를 좀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의심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공부도 좀 했고 착실하니까. 네. 강훈이 이 피해 여학생한테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이제 합성된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지능방에서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고등학교에 그 여학생이 찬조 출연 공연을 하러 오거든요. 이제 실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텔레그램을 찾아보니까 박사방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방이 여학생들, 그게 미성년자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노예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한 거죠, 박사. 그래서 이 여학생의 성착취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미쳤나 봐.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박사.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핵심 임원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그런 거죠. 거죠. 성범죄를 저질러 달라고 의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니? 니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너무 끔찍하다 진짜. 근데 이 수법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박사방의 경우에는 일단 고액 알바 제안을 해요. 보고 이제 여성들이 연락을 하면 면접하겠다 뭐 이런 빌미로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 신분증, 사진 받으면서부터 이제 범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전혀 지금 이런 성착취물과는 아무 관련 없이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먼저 연락이 와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강훈이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박사도 이거를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훈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박사가 알았다 해줄 테니까 뭐 저기 대신에 박사방 관리 좀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공범 관계가 된 거죠. 프로그래머가 꿈이니까 이제 잘 다루겠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잘 뭐. 다루고 텔레그램 이런 것들도 뭐 아주 쉽게 사용하고 조주빈 입장에서는 뭐 최적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가명의 혜진 씨 그 네. 여고생 피해 여학생.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사진도 찍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강훈이 조주빈한테 피해 학생의 그 성착취 영상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조주빈 입장에서는 강훈을 끌어들여야 되고 강훈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조주빈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피해 학생 여학생 집 앞으로 보낸 거죠. 강훈에게 뭔가 진행된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럴싸하게 그냥 예, 뭐 하고 있어라고 하려고. 그 나중에 제가 조주빈 직접 조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 피해 여학생 사칭 계정이 이것만 가지고는 조사를 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묻힐 뻔했네요. 네. 근데 이 작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범인을 추격해서 박사방의 실체를 밝히는데 일조하신 거죠. 정말 대단하신 거죠.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분개했던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어린 친구들을 맞아요.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놈들. 모두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심리적으로 피폐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 살인이죠, 이게. 살인범죄예요. 왜냐면 살인범죄예요. 피해자들이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죽게 만드는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